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은 SIL, PSIL, AI, NC, PNC, NRN이라는 소음을 평가하는 지수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지수들은 이제 실내 소음을 평가하는 지수들인데요. 그 중에 이제 회화의 방해 정도를 나타내는 지수가 SIL, PSIL, AI가 되겠고요. 시끄러움의 정도를 나타내는 지수가 NC, PNC, NRN이 되겠습니다. 이들 각각의 지수들에 대해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어떻게 구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SIL은 이제 스피치 인터페런스 레벨이고요. 회화 방해 레벨로 이제 해석이 됩니다. 우리가 이제 대화하는데 방해 정도를 나타내는 암소음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구하는 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원앤원 옥타브 밴드의 레벨을 산술 평균에서 구하게 됩니다. 옥타브 밴드는 이와 같이 정의가 되어 있는데요. 0.6에서 1.2kHz, 1.2에서 2.4kHz, 2.4에서 4.8kHz의 레벨을 구해서 산술 평균하게 되면은 SIL 레벨이 되겠습니다. 이 값이 이제 커짐에 따라서 저희가 이제 회화하는데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거죠.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PSIL은 Preferred SIL인데요. SIL을 개정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개정된 내용은 옥타밴드 렌지를 변경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PSIL은 표준화된 어떤 이제 원앤원 옥타밴드의 중심 주파수의 레벨을 가지고 산술 평균한 값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중심 주파수는 0.5kHz, 1kHz, 2kHz가 되겠습니다. 이 값을 구해서 산술 평균한 값이 Preferred SIL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값이 이제 더 많이 쓰이겠죠. 참고적으로 원앤원 옥타브 밴드의 0.5, 1, 2kHz의 밴드 폭은 이와 같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SIL의 이제 평가법은요, 이렇게 이제 구한 SIL 레벨에 따라서 이제 말하는 사람의 음성의 크기, 그리고 이제 듣는 사람의 이해 가능 최대 거리로 평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래프로 이와 같이 나타나는데요. 이 자료는 이제 ISO 테스트 레포트 3352에 나와 있는 그런 이제 자료가 되겠습니다. 가로축은 SI 레벨이 되겠고요. 레벨이 커짐에 따라서 이해 가는 거리, 세로축에 이해 가는 거리가 짧아진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이제 지수 함수적으로 이해 가는 거리가 짧아진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소리로 얘기했을 때 이 정도고요. 조금 더 이제 큰 소리로 얘기하면은 이와 같은 커브를 가지게 될 거고요. 더 큰 소리로 하게 되면 이제 더 큰 어떤 이제 슬로프를 가진 그런 이제 함수로 나타나겠죠. 이 값들이 이제 어떠한 절대적인 값은 아니고요. 이와 같이 이제 지수함수적으로 이렇게 이해 가는 거리가 줄어든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AI가 되겠는데요. AI는 전에 이제 제가 음질을 평가하는 6 파라미터의 하나로 이미 이제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요.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화 명료도라고 하고요. 단위는 이제 퍼센테이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0%일 경우에 회화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는 수준을 100%라고 하고요. 계산 방법은 NC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계산할 때 dBA를 사용하고요. 오늘 설명드린 다른 지수들은 보정을 하는 dB 값을 사용하는데 이 경우만 dBA를 사용한다라고 기억을 해주시고요.
이 경우는 이제 원소드 옥타브밴드의 이러한 이제 주파수 범위를 갖고 있고요. 이 주파수마다 이제 다른 가중치를 웨이팅 팩터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200Hz는 가장 작은 그런 이제 가중치를 갖고 있고요. 최대 이제 1.6kHz에서 최대값을 갖는데 그 경우에는 11.5%의 어떤 이제 가중치를 갖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가끔 오픈 AI라고 그래서 Modified AI라고 불려지기도 하고요. 주파수 범위가 퍼센테이지가 100%가 넘거나 마이너스 퍼센테이지를 가진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100%보다 어떤 이제 와이드한 그런 이제 값을 갖고 있어서 어떤 이제 차별에 대한 평가를 할 때 차별에 대한 평가가 필요할 때 사용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웨이팅 팩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웨이팅 팩터는 이제 이 원소드 옥타브 밴드의 이제 중심 주파수별로 다른 이제 값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200Hz에서는 1%뿐이 안 되고요. 레벨이 높고 낮음에 따라서 어떤 차별성이 1%뿐이 안 되는데 이 1kHz서부터 4kHz 이 범위에서는 어떤 이제 차별적인 요소가 이제 크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최대 1.6kHz에서는 레벨이 높고 낮음에 따라서 0에서 11.5%까지 나눠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매우 조용한 경우에 이 레벨을 다 합쳤을 때 이제 100%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100%가 전혀 회화하는데 지장이 없는 수위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편은 이제 AI를 구하는 이제 표가 되겠는데요. 구하는 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로축은 이제 소음 레벨이 되겠고요. 가로축은 이제 주파수 레인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에서 6300Hz까지 어떤 이제 원소드 옥타브 밴드의 중심 주파수고요. 저희가 이제 이 각각의 중심 주파수별로 이제 보면은 이게 이제 어떤 이제 가중치가 다 틀립니다. 그래서 200Hz는 1%라고 했고요. 그래서 이제 이 단계는 이제 모두 31단계로 각 주파수별로 이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를 31단계로 나눈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경우는 레벨이 높거나 낮으면은 그렇게 이제 큰 영향이 없는데, 만약에 이제 이 고주파로 갈 경우에는 어떤 레벨이 높거나 낮음에 따라서 어떤 이제 가중치가 이제 커지는 거죠. 그래서 이 선도, 이 레벨 이하로 어떤 이제 실내 소음이 있었다고 할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회화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는 수준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고요. 이 녹색에 걸쳐져서 어떤 이제 스펙트럼이 설정이 돼 있을 경우에는 이제 90%, 80%, 50% 해서 이제 0%까지 이렇게 이제 낮아지게 됩니다. 이 0% 이상의 레벨로 이제 실내 소음이 형성됐을 때는 저희가 이제 대할 수 없는 매우 시끄러운 그런 이제 상태가 되겠죠. 이와 같이 AI 값을 구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실내 소음의 시끄러움 정도를 나타내는 지수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NC는 노이즈 크라이테리어라고 이제 불려지고요. 원래는 옥타브 분석한 소음 결과를, 실내 소음 분석한 결과를 NC 곡선에 겹쳐서 가장 큰 값의 NC 곡선에 접하는 값을 구한 것을 시끄러움의 기준으로 삼는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말이 다소 좀 어려운데요. 그래프와 함께 이제 설명을 드려보면요. 이와 같이 이제 어떤 표준화된 기준 선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기준 선도를 만들어 놓고요. 요새 이제 NC 20, 뭐 이래서 70, 뭐 80, 뭐 쭉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선도에 저희가 이제 실내 소음을 분석해서 실내 소음을 원하는 옥타브 분석을 해서 이와 같이 이제 겹쳐 놓는 겁니다. 겹쳐서 NC 곡선과 접하는, 최대로 접하는 선도를 읽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경우에는 이와 같이 요 부분이 이제 NC의 최고 피크 부분이 되니까 이 부분을 읽어서 NC 51이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실내 소음이 NC 51의 수준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통상 NC 35 정도까지는 매우 조용한 상태에서 조용한 상태고요. 그 다음에 이제 NC 55까지는 이제 적당히 시끄러운 상태가 되고요. NC 65까지는 매우 시끄러운, 그리고 이제 65 이상은 아주 시끄러운 상태를 얘기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PNC는 이제 Preferred NC가 되겠는데요. NC를 개정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저주파를 좀 하향했고요. 고주파 레벨을 좀 강화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구하는 방식은 마찬가지로 PNC의 어떤 이제 기준 선도를 선도에 구한 이제 실내 소음 결과를 갖다 이제 겹쳐 넣는 거죠. 그래서 이 경우에도 전과 이제 동일한 데이터로 이제 겹쳐 놨는데요. 이 경우에도 요 최고 레벨 PNC 선도와 겹치는 최대 레벨을 이제 읽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경우에 대충 이제 PNC 52가 되겠는데요. 조금 전에 이제 같은 그런 이제 실내 소음 데이터를 가지고 사용했는데 좀 전에 NC 51이었고 이 경우에는 이제 PNC 52가 됐습니다. 거의 이제 비슷한 레벨이 나온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이제 중요한 게 저주파까지 이제 좀 확장을 했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NC와 이제 PNC의 어떤 이제 기준 선도를 비교를 한번 했는데요. 이러한 이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PNC는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31.5Hz까지 이제 더 확장을 했고요. 레벨이 이제 보시면은 저주파의 레벨이 NC보다 조금 낮고요. 고주파도 이제 많이 NC보다는 많이 낮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어떤 실내 소음의 어떤 이제 실내 소음의 수준의 어떤 이제 이러한 기준 선도와 겹치는 최고 피크점이 2점이었다라고 하면은 이 경우에는 이와 같이 이제 PNC 레벨과 NC 레벨의 어떤 차이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만약에 어떤 이제 피크 레벨이 2점이었다라고 했을 경우에 역시 이제 이러한 차이점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요 주파수의 어떤 피크 레벨이 있다라고 하면 이제 NC와 PNC의 차이점이 없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이 특성을 봤을 때 PNC는 이제 저주파와 고주파의 영향을 이제 강조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는데요. 이 PNC 선도는 이제 실내 소음의 어떤 이제 공조 소음을 반영하기 위해서 만들어 놨다라고 합니다.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NRN이 되겠는데요. NRN은 이제 Noise Rating Number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구하는 법은 이제 PNC와 이제 동일한데요. 다만 이제 어떤 이제 환경 조건을 이제 반영했다라고 이제 반영해서 최종 이제 결정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이제 큰 차이점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구하는 방법은 이제 어떤 기준 NRN 이제 커브에 저희가 이제 실내 소음을 이제 분석을 해서 이와 같이 이제 겹쳐서 마찬가지로 이제 이와 같이 이제 최대 피크점에 어떤 이제 NRN 값을 읽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경우도 NRN 51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조금 전에 같은 데이터를 사용했는데 뭐 NC나 PNC나 거의 이제 유사한 값을 가짐을 알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NRN은 이제 어떤 보정을 해준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이 실내 소음의 음이 어떤 이제 순음에 이제 많이 갖고 있다. 또 이제 뭐 야간에 측정했다라고 하면은 이 값들을 이제 보정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보정을 해줘서 최종적으로 이 값에다가 51에다가 5dB를 더해주고 5dB를 더해줘서 61의 수준이다. 그래서 이제 순음의 경우는 더 시끄럽게 들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야간에는 더 이제 시끄럽게 느끼니까 이런 이제 보정치를 반영해서 NRN 60일 수준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NRN과 PNC를
PNC의 어떤 기준선도를 한번 비교를 해봤는데요. PNC는 이제 이와 같이 이제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제 이 PNC는 이제 미국에서 이제 주로 사용한다라고 하고요. NRL을 겹쳐봤더니 이와 같은 이제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NRL은 이제 주포 소비는 이제 똑같고요. 유럽 국가에서 많이 사용한다라고 했고, 이제 환경 여건을 보정한 값이라고 이제 얘기를 드렸고요. 이와 같이 이제 저주파에서 이제 레벨이 더 높게 되어 있고, 고주파는 이제 약간 높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PNC가 어떤 이제 저주파에, 특히 이제 저주파에 대해서 어떤 이제 영향을 강조한 그런 이제, 시끄러움의 정도를 나타내는 지수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실내 소음을 평가하는 지수들 여러 가지에 대해서 상세히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